네, 우리 시장은 지금 어떠한 특징 보이고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양시장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약보합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 또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면 의사록과 공개가 될 거고 엔비디아 실적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슈보다 팀장님께서는 또 국내 이슈도 좀 체크해보자, 국내 변수를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변수 보고 계신 걸까요? 네, 확실히 좀 뉴욕 시장이랑 국내 시장이 살짝 디커플링이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뭐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셨을 거고, 근데 아쉽게도 국내 시장은 음봉이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왔지만 지난 거래에 음봉이 가끔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뉴욕 시장이 우리나라 앞에 있으면서 좋은 점은 약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어떤 종목의 강세를 보일지 좀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참 간사하죠.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같은 기업들이 뭐 강달러 수혜, 그다음에 기술력 우위로 실적을 잘 내보일 때는 뉴욕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약할 때는 오히려 좋아하다가 이제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보다 약하니까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투자 갓 시작하신 분들도 엔비디아랑 FOMC 알고 계십니다. 근데 FOMC 회의록이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미 지난주부터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증권가를 통해서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뭐 엔비디아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뭐 150% 증가할 거니 가장 세게 부른 증권사는 거의 450%까지 불렀습니다. 그럼 450%까지 불렀으면 국내 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야 되는데 오늘 다른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전기전자 같은 경우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이제 코스닥 화학 같은 경우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다음에 코스피는 전기전자 강보합권인데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운수장비는 이제 현대차랑 기아가 있죠. 이런 것처럼 시장이 바라보는 뷰랑 그 안에 있는 투자분들의 기대감이랑 그 안에서의 실망감이 시장을 조금 달리 만든다.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뉴욕 시장 대비 좀 기술주도 약한 이유는 삼성전자의 어떤 좀 HBM 탈락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이 됐다라고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이 퀄리티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기술 요원들이 급파됐다는 부분이랑 그다음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 수장께서 바뀌었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작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도 한 4개월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런 부정적인 이제 불확실성 재료가 사라진 시점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기할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의 기대감에 뉴욕 시장 견주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반도체를 포기하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개별 종목 장세에 좀 강세에 보이는 종목들을 일단 매매한 다음에 반도체는 반드시 눌림목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우리 시장은 뭐 글로벌 시장의 기대감이나 그 흐름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만 해도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힘을 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개별 장세 안에서 또 이슈들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수급적인 요인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은 지금 수급적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이번 주 내내 지금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죠. 엔비디아 실적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아니면 비중을 줄여놓고 좀 보자 이러한 취지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늘 외국인들의 좀 매수에 유입이 된다라는 점인데 이 부분을 뭐 해석하기엔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굳이 내가 반도체를 안 갖고 있는데 오늘 굳이 뭔가를 사보겠다 한다고 한다면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만약에 나는 그럼에도 반도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셔서 반도체를 매수한다고 한다면 조금 뭐 많이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눌림이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서 들어가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종목별로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더 좋은 점은 변동성 이후의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업과 외국인 수급적 특징을 가지는 종목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을 제쳐두더라도 전체적인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듯하고요. 세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주가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현대차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오늘 무려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특이하게 한 증권사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함께 사들여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리스크를 대비해보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LS 일렉트릭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악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메신저가 먹통이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 외국인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계속해서 양극재 쪽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CJ ENM,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로는 PNT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엔캠 현재 우리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고요. 우리기술 오히려 외국인들을 매도하고 있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오플로우, 네 번째로는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계속해서 팔아치우고 있는데 반면에 HLB 계열사 안에서는 수급이 좀 더 달리 됩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네, 함께 만나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과 좀 다르죠. 두 번째로는 DB하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안에서도 좀 덜 오른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흐름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두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특이한 게 기관 투자자들이 두산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빙그레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히려 외국인들과 다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네 번째로는 포스코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FTA에 관련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엠노, 네 번째로는 미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TC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STI 가장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 네 번째로는 원익QNC,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는 선크림 관련주입니다. 잉그루드 랩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기업 중 하나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분들께서 꼽고 계시는 수급적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유로 팀장님께서는 범한 퓨얼셀, 그리고 SKC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더존 비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범한 퓨얼셀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승세도 상당합니다.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상승세 받고 있는데 지금 수급적 특징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확실하게 오늘 거래대금 많이 쉬는 섹터 중에서 완전 이미 상한가 부근까지 가버린 종목을 접근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전 안타깝게도 아직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확실하게 현대에 관련했을 때는 수소를 강하게 미는 뉴스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 2019년 때도 사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전기차 문제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먼저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슈 키워드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이제 태양광, 원전, 수소 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원전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원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원전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수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소 부분은 실적 반영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있고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본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은 범한퓨얼셀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두산퓨얼셀이나 S퓨얼셀도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면 전기 마을버스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전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에디슨 모터스하고 비아디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 수소 전기 버스에 들어간 배터리는 범한퓨얼셀이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를 잇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수소 관련해서 정말 트리거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청정 운송수단 박람회에 참여해서 이제 기계 운송 사업을 수소 상용차로 만들겠다는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에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반영 기대감 조금 시점이 남았고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원전 다음 이슈 이렇게 수소 이슈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이미 좀 상승을 해서 접근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지금 위치 측면에서도 성장성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수급적으로 어떻게 좀 뒷받침되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인 더존 비즈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외국인도 기관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네. 최근에 계속 50일 신고가 경신을 그렇죠.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좀 많이 올렸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상황이고 지금 다시 6만 원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외국인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팔고 있다가 다시 사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더존민주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나왔던 신한투자에서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4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ERP 시장 1위 기업인데 그 ERP를 활용한 그러니까 기업용 AI 비서를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 인터넷 관련해서도 이슈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6만 원대 돌파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돌파 나오면서 안착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는 밸류 대비 굉장히 주가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나는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성장세, 상승세가 상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위치 밸류 대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내일 시장 안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유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또 오늘 또 다른 섹터를 가져와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네. 이 전문가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정말 권해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코너 이름이 이슈픽이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사실 신재생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고 SOFC가 움직이면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SOFC랑 전고체가 굉장히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전고체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이 이제 고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OFC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를 효율적으로 태워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자원을 원하다가 원전의 또 다른 경쟁자로 이제 SOFC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SOFC 같은 경우는 2021년에 개발된 이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SOFC도 전고체처럼 이 원자재가 좀 비싸다 보니까 상용화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상용화가 돼가지고
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여 시점이 늦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좀 권해드려야겠다라고 판단돼가지고 저는 SKC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 실적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기업의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현재는 이 관련주다라고 평가가 되면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중에서도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음극재 소재의 동박에다가 그다음 화학 섹터에 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화학 종목도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처럼 실적 가시화가 나온 종목도 있지만 일단 실적은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고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화학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SKC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고체 화학 전지랑 전고체 배터리 동반 수혜를 입으면서도 반도체 유리기판 이런 다양한 모멘텀에다가 화학이라는 전반 모멘텀을 갖고 있다 보니까 SKC가 안전하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크고 외국인과 기관이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SOFC,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음극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막 21선을 돌파한 다음에 윗골이 달려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조금만 하더라도 스트레스 없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 요즘 시장 안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참 잘 움직이는구나라고 확인이 됩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화학 이슈부터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섞이면서 정말 다양한 재료가 확인이 되는데 이러한 흐름이라면 하반기 실적 개선도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비교적 안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니까 수급적으로 어떻게 더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매물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 5월 중에 좀 전반적으로 수급이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하나마이크론은 네.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했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월요일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가 22,5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저가가 22,500원이었고 지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별 이슈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돼서 빠졌고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이 종목은 내일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국내 거의 오사트 기업 중에 거의 국내 1위라고 보시면 되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부분을 덜어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전반적인 업종에 비해서 이 종목만 좀 유독 많이 개별 이슈로 빠진 상황이어서 내일 시장 안에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자리 잡고 나면 가장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지게 됩니다. 수급적인 이슈는 어떻게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